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근데 원래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겠다 이랬는데 국민의힘 중진들이 토요일 저녁은 좀 피해달라. 그 여러 가지 뭐 신변의 위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아마 민주당은 그대로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글쎄, 민주당이 강행하면 민주당이 목표로 한 그 탄핵안 찬성, 가결, 뭐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 뭐 여전히 약간은 좀 변수로 남아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 선택 쪽으로 기울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 당론으로 반대한다. 지난번에는 아예 표결에 불참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론을 변경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오늘 그 원내대표 선출 선거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친윤계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지금 추대하는 분위기고요. 왜냐면 원내대표 선거는 특별히 누가 출마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찍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사발통문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제도 보면 뭐 조은희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아직은 몇 명 확보됐어요 뭐 이런 문자를 받고 전달하고 뭐 이런 장면이 그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대개 자기네들끼리. 근데 비윤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친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김태호 의원, 경남의 김태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친윤계, 친한계가 맞붙고 있다.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당론이 변경되느냐 변경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아마 결정될 가능성, 영향을 대단히 크게 미치겠죠. 권성동 의원이 된다면 당론은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당론 변경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당론 부결이라는 게 그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탄핵안이 표결 안 될 것, 가결 안 될 것이냐? 그거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둑이 무너졌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어제 소장파인 그 서울의 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탄핵에 찬성하겠다. 14일이면 내일 모레죠.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그동안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서 안철수, 김예지 이렇게 두 의원이 있었고요.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김상욱 의원은 자기는 남아있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 이런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꽤 됩니다. 김태호, 배현진, 김소희, 우재준, 유용원, 진종호. 그 중에서 어떤 한 의원은 자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에 반대였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찬성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대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20명 안팎이 된다. 어느 언론 보도에 보면 24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거 오늘과 내일을 거치면서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친한계 의원들한테 탄핵 쪽으로 뭐 생각이 기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본인의 속마음인지. 근데 한동훈 대표는
투표권은 없죠.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한계가 대략 뭐 16명에서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찬성표가 거의 20표 가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렇게 된다면 친한계의 집단적인 반란이 되겠죠. 만약에 반대 당론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친한계가 탄핵 찬성한다 그러면 친한계의 집단 반란, 이렇게 아마 언론에 표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뭐 한 8표 이하, 그렇다면 뭐 집단 반란까지는 그 표현이 안 될 거다.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채널A라는 데에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의원은 5, 익명으로 나는 탄핵에 찬성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하나, 그럼 6명. 그러면 2명만 더 찬성하면, 그러면 이 탄핵안은 가결되는 거다. 오늘 내일을 지나면서 2명이 나올 가능성 대단히 높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걸 오늘 내일 중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2명 확보는 대단히 쉬운 거고, 또 탄핵에 찬성한다고, 표결에 참여한다고 한 사람이 20명 안팎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2명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하고요, 14명이 기권했습니다. 사실은 이 특검은 국민의힘이 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특검,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검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무려 22명이나 찬성을 했다. 내란 혐의 특검으로 조사하자. 그것도 민주당이,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는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도록. 그게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치공세가 되겠습니까? 특검을 빙자한 정치공세로 저는 보는데, 그런 곳에도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22명이나 된다.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친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친윤계 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야도 안 하고 탄핵도 안 한 상태에서 앞으로 몇 개월을 시간을 벌자.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 워낙 민심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계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터진 본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거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별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랙이 2개가 굴러간다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쪽 트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트랙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판지원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거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윤석열 사법 리스크 트랙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몇 달 못 버틴다. 그럴 바에야 질서 있는 탄핵으로 가자. 그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방법, 탄핵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자. 친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뭐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거는 시간 문제다,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친윤들도 얘기하는 이유는 못 버티니까 질서 있게 가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시간을 벌자. 또 하나, 탄핵으로 가면 반드시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여기에서 법률적 논쟁을 벌일 수 있다. 그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현재 6명이기 때문에 이달 말이 되면 그 국회 추천 3명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 사람을, 그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뭐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이 법률적 쟁점에 다퉈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헌재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헌재 재판관 했던 그 사람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아무도 모른답니다. 헌재 재판관이 6명이죠. 그런데 그 6명의 생각이 아직은 평의 같은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대화를 안 나눠봤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생각이 좀 다르면 그러면 이 결론이 다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이게 뭐 보험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박선영 위원장의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하거든요. 제부라고 하나요?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 위원장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도 그 사람한테는 보험을 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여동생의 남편이 뭐 꼭 처형이죠. 그러니까 처형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률적 양심을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에서는 변수가 꽤 많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버틸 바에야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친윤도 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내일 모레 탄핵소추안 표결 때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언론 취재 결과로는 6명이다. 또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곧 찬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밤까지의 상황입니다. 뭐 제가 예상컨대는 오늘 내일 중에 이제 그 나머지 2명 아마 채워질 걸로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게 뭐 반드시 뭐 여권의 붕괴 뭐 이런 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와 별도의 트랙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굴러가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아마 거의 결사적으로 막는 여러 가지의 꼼수를 총동원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표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 또 찬성하겠다는 의원 이거를 어젯밤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과 내일이 있는 거고 뭐 모레도 오후 5시라니까 그때까지도 참여자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예상까지 해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탄핵소추안이 이번에 14일에 가결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예상이고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 그건 한번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